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책걸상 시즌 2가 시작한 지도 거의 한 달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네. 그 시즌 2가 시즌 1하고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네, 달라진 것도 우리가 없고. 뭘 다르게 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은밀하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줄 이벤트 등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달라진 건 없지만 팟빵 등등 네, 올라갔기 때문에 듣는 분은 좀 늘어나긴 했어요. 네, 늘어났고 그리고 또 팟빵에서 새롭게 접하는 분들은 새로운 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 계속 들으셨던 분들이 팟빵 갔다고 갑자기 막 바뀌면 좀 서운해하실까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소개해 보겠습니다. 팟빵에 남겨진 것들만 좀 읽어보죠. 왜 그런가요? 팟빵 진출 기념으로. 네. 자, 닉네임 하루721님 시즌2 축하드립니다. 정주행으로 열심히 달려 7월부터는 업데이트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야, 이거 다 들으시기 진짜 힘들 텐데. 맞아요. 5, 6월에 밀린 방송을 들으며 많은 일들을 뒤늦게 듣고 맘 졸였다가 혼자 뒷북치며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팟빵에 진출하신다기에 이번엔 늦지 않게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구독 누르려고 회원 가입도 했어요. 장강명 작가님은 시즌1 첫 방송보다 업되신 것 같아 저도 같이 기분이 업됐습니다. 그 장강명 작가님 시즌 2의 첫 방송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즌 1 첫 방송은 서로들 다들 좀 어색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즌 2 첫 방송은 다들 좀 편하게 녹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강명 작가는 이제 시즌 3 첫 방송에 다시 출연할 예정으로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장강명 작가가 방송 때 얘기했던 신간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논픽션 하나 더 쓴다는 거. 맞습니다. 제목이 팔과 다리의 가격. 뭐 아직 못 읽어봐가지고. 네, 저도 아직 못 읽어봤는데 하여튼 나왔다는 네, 사실 네, 알려드리고요. 왜냐하면 또 이 책을 계기로 해서 다시 장강명 작가를 부르면은 다들 서로 식상해할 것 같아서 이 책은 저희가 조금 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햇살 가득한님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침 햇살 가득한님도 네이버 오디오 클립 때부터 저희 애청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팟빵으로 넘어오셔서 나는 의사다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JYP의 목소리를 들으니 낯설었는데 거기가 형님이었네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YG가 이야기를 깊이 있게 풀어갈 때 JYP님이 자자 이렇게 환기 모드를 작동하길래 이분 진행 잘하시네 그랬는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가 쉽잖아요. 나는 의사다에서 내공을 쌓으셨어요. 크크. 또한 나이사의 YG님이 나오신 걸 들었을 땐 어찌나 반갑고 좋던지요. 그리고 문득 다음에 생각이 들자 진심으로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생겼지요. 우리 책걸상은 두 분이 꼭 책을 읽고 오셔야 방송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거. 우리 방송은 한 땀 한 땀 채워지는 이태리 장인 방송이라는 걸. 정말 책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방송이라는 걸요.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서 멋지게 달리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G의 말을 잘 자른다고 지금 칭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말이죠. 우리 책걸상은 정말 그 약간 중독성 있는 마약 같은 방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한 번만 들은 분은 없다는 거. 네. 한 번도 안 들은 분하고 맨날 듣는 분이 있다는 거. 제가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댓글을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주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악플을 남기시는 분인데 그분도 YG 목소리 듣기 싫다고 그렇게 악플을 남기시면서도 계속 들어. 꾸역꾸역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 기회를 빌려서 정말 제 목소리가 이런 걸 어떡합니까? 예, 어쨌든 계속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마약 같은 방송 책걸상에서 오늘 진짜 마약에 관한 책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 지은이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의 저자 오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후님. 오후님이 본명은 아니죠? 네, 제가 본명은 SM이고요. SM이 뭐예요? SM은 약자로? 네. 그새 또 맞춘 거야. YG JYP. YG JYP SM. SM이 제일 잘 나가죠. 네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일 못생겼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 오후가 실명이면 되게 부모님이 이상한 분인 오시성인데 애 이름을 후라고 지으면 굉장히 센스 있지 않을까요? 그 부모님이. 형은 전이야. 아니 그 제가 오후님을 메일로 출연 섭외를 드렸는데 네. 메일 주소가 오늘 오후예요. 오. 네. 그 소리 나는 대로 써서 아니 투데이 오후. 아 투데이 오후. 네, 오후는 영어로 몰라가지고요. 오후는 영어로 저도 모르겠네요. 아 근데 야 이거 센스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오후라는 그 필명 요거는 뭐 어떻게 하다 만들어진 겁니까? 원래 제가 약간 이름 없는 작가나 얼굴 없는 작가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이름 없고 얼굴 없는데 책은 많이 팔리는. 예, 그게 근데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약간 의미가 없는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의미 없는데 그냥 딱 들으면 알만한 이름을 짓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오후 같이 네, 보통 명사는 검색하면은 너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엄청 유명해지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오겠죠.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못 미쳤던 거죠. 그쵸. 그 책 날개에 이제 저자 소개를 네, 출판사가 쓰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쓰는 네네.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필경 본인이 네. 직접 썼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2줄짜리를 처음에 써서 보냈어요. 어허, 근데 안 출판사에서 된다고. 좀 길게 써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구차한 자기소개가 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참 보기가 싫어서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책 전체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 중에 한 군데 좀 읽어볼게요.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득바득 우겨서 영화과에 진학했으나 영화 하는데 대학 졸업장이 무슨 상관인가 싶어 2년 다닌 대학을 스스로 그만뒀다. 이후 영화판을 기웃거리며 이 일 저 일 했지만 늘 오래가지 못했다. 이 외에도 바리스타, 신문사 기자, 방송국 작가, 팟캐스트, 세계 일주, 연애 등 살면서 한 대부분의 일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다. 마약과의 첫 번째 만남은 21살 때였다. 저가 항공권을 잘못 사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원치 않는 노숙을 하고 있을 때 인천행 새벽 비행기를 기다리는 한국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며 낡은 배낭에서 팩소주를 꺼내 나에게 주었다. 나는 밤새 술을 마셨고 그는 밤새 대마초 경험담을 떠들었다. 원고를 끝내고 나니 불현듯 그 일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 책은 그 소주팩 한 개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행자에게는 언제나 친절하자. 그게 자신일지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에 관련된 책을 낸다고 하니 잡혀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될 대로 되라지. 네, 네. 구차하네요. 네, 좀 길지만 네, 재밌어서 읽었습니다. 네, 그 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책은 오후님이 지은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는 동아시아에서 나온 책이고요. 교양으로 읽는 마약 세계사라는 부제가 있는데 YG가 먼저 읽고 너무 재밌어서 JYP한테 권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JYP도 그렇지 않아도 그 책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 그러더니 바로 읽었더라고요. 네. 근데 JYP도 이거 재밌다.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저자 불러가지고 재밌게 놀아보자. 그 일간지 서평 실린 거 보고 이런 책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다니 이러면서 신기해서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YG가 재밌다고 하길래 뭐 믿고 구입해서 봤습니다. 저는 진짜 단숨에 읽었어요. 한 2-3시간 만에 그냥 단숨에 읽었어요. 막 몰입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저자 소개를 보니까 뭐 영화를 공부를 하다 말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네. 암스테르담 좀 마약 경험이 하여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마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네. 어쩌다가 이런 책을 게다가 이제 첫 책으로 내게 됐는지요? 사실 제가 약쟁입니까? 그래서 필명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마약 네, 마약 잡혀갈까봐. 합법화 운동가? 합법화 운동을 하시는 분이면은 본명을 쓰시지 않을까요? 떳떳하시니까. 어쨌든. 네. 아니 네. 그래서 그 방송 시작 전에 제가 법을 좀 들춰봤어요. 저희가 출연자한테 막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21살 때 그 아마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네.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알아보니까 공소시효가 10년이더라고요. 네, 했다고 해도 돼요. 10년 전에 네. 한 거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때 여행 가시면은 다 암스테르담에서 한두 번쯤 하지 않나. 음. 네.
그 중에 저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책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솔직히 얘기해봐요. 제이와 해피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연식이 지금 여기서 제일 오래돼 있잖아요. 저는 암스테르담도 가봤고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의 여러 주들을 가봤습니다만 그때마다 옆에 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시도를 못 해봤네요. 그 전에는 그러면 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할 기회야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하려면 구했겠죠. 그리고 참 생각해 보니까 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중에 정말 잘 나가던 소위 이제 좀 노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졸업 직전에 그동안 즐거웠다고 선물로 히로뽕 좀 공짜로 줄 수 있다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노는 친구였거든요. 진짜 잘 노는 친구였거든요. 제대로 노시네요. 네, 대마초였으면 제가 받았을 텐데 히로뽕은 좀 무섭잖아요. 고등학생에게는. 나 순간 저 얘기가 설정이 아니라는 게 감이 왔어요. 그 JYP 그 살았던 고향이 네, 그쪽 우리나라에서 많은 곳이죠. 마약 구하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일 수월한 그래서 동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멈칫 망설이다가 그냥 포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마약 관련 범죄 경력은 없습니다. 네, 이 세 분 중에서는 JYP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저랑 비슷한데 어쨌든 저는 진짜 없어요. 네, 안 물어봤습니다. 뭐래? 아니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사실은 제가 그 영화 관련 팟캐스트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되게 영화 팟캐스트인데 영화 얘기는 안 하고 영화 배경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마약 방송을 했었는데 이걸 되게 술자리에서 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게 또 결국은 여자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여친이 술자리에서 그 영화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여친한테 떠들었더니 여친이 아주 좋아했다. 네, 그때 여친은 아니고 썸을 타는 그런 관계 있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 친구를 위해서 썼다고 하긴 그런데 영화 속 마약 이야기로 매력 어필을 한 겁니까? 네, 근데 나랑 연애하면 마약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본인은 지금 안 해. 지난 10년간 안 했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책을 제가 일을 간두고 책을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제가 아무도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좀 자극적인 걸로 하면 네. 그 출판사에서 이름은 없어도 골라주지 않을까? 사실 이게 출판사를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영리한데. 그리고 그 동아시아에 한송봉 사장님이라는 분이랑 제가 친분이 있어요. 네. 근데 한송봉 사장님께서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대단한 책이 자기 출판사에서 나온다고 좀 떠들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책을 나오게 된 계기가 투고를 받아가지고 책으로 냈다. 그 책이 이겁니까? 근데 그 책이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예요. 그 투고를 하셨던 거죠. 네네. 출판사 한 30곳 정도에 투고 방식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메일도 막 숨겨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출판사에서 왜냐하면 출판사에서는 투고 원고에 대해서 별로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너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고가 쏟아지면 검토하는데 또 상당한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원고의 대부분이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정도로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걸 누가 한 군데 모아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이거를 일일이 제가 찾으러 다니는 게 누가 한 명쯤은 했을 법도 한데 저도 안 한 거 보니까 본인이 그걸 해가지고 다음 책을 하나 써. 작가 지망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출판사 편집자 성향이라든지 출판사의 성향, 연락처, 이메일 주소 뭐 이쪽에 어필하려면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정리해서 책한 건데. 보셨겠지만 책걸상 시즌2 첫 방송에 장강명 작가가 등장했는데 장강명 작가 나왔을 때 저희가 다뤘던 책이 그 공모전에 관련된 책이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런 출판사 투고와 관련된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 책 나오기 전이라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작가가 데뷔하는 과정 이런 걸 써도 재밌을 것 같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사람마다 또 다 너무 다를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어쨌든 들더라고요. 본인이 진정한 마약 전문가도 아니고. 아니죠. 제목에서 우리라고 돼 있잖아요. 네. 우리에는 나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 제목에서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알리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죠. 과학적인 측면에서 마약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마약을 정말 온갖 마약을 다 해본 약에 쩌르는 사람도 아닌데 네네. 순전히 본인이 혼자서 독학으로 취재해서 쓴 책이군요. 기획해가지고. 네, 그쵸. 근데 사실은 연구하신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뒤에 참고 서적 제가 에필로그에 그런 얘기 썼어요. 이 책은 어디서 다 훔쳐온 거라고. 이제 전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책도 소개를 하고 이제 뭐 논문 같은 것도 소개를 하고 뭐 봤던 영상이라든지 참고한 자료를 쭉 썼는데 되게 솔직하게 썼어요. 심지어 나무 위키에서 본 걸 나무 위키에서 봤다고 써놨거든요. 물론 그러고 이제 출처 확인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처음 본 곳이 나무 위키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뒤에 써놨습니다. 네, 그 책 뒤에 보면은 참고한 책, 뭐 논문, 기사, 영상, 영화, 뭐 이 영화가 이제 포함된 영상 자료들이 이제 쭉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또 굉장히 친절하게도 본인이 특히 참고를 많이 했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네. 양질의 자료에 대해서는 네. 오렌지색으로 또 네네. 오렌지색도 의미가 있는 색이죠. 그렇진 않고요. 그건 출판사에서 그냥 저는 그냥 가로 열고 진하게 해달라고 진하게라고 썼는데 출판사에서 편집하시면서 색을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세련됐다 그럴까요? 이렇게 저널리스트가 쓴 책 같은 거잖아요. 결국 취재해가지고 수많은 자료들을 다 읽고. 네. 취재라고 그러니까 하긴 조금 한국에서 이상하지만, 보기 네. 드문 작가가 쓴 논픽션이죠.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논픽션 데뷔작 치고는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회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1세는 되게 빨리 팔린 것 같아요. 은근히 관심 있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고 뭐 이 책이 혹시 네. 그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뭐 안전한 마약 제조법 뭐 이런 게 들어있진 않잖아요. 비슷한 게 들어있긴 합니다. 책 좀 팔아보겠다고 지금.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마약이라는 챕터에서 읽어보면 사실 아무 내용도 없는데 아니 아무 내용 없지는 않아요. 아무 내용 없지 않아요. 네. 혹하긴 해요. 약간. 네, 말장난 같은 걸 좀 써놨습니다. 이 장르를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논픽션 중에서. 농담이죠. 아니 이 책의 장르를. 그러니까 저는 입문서 같아요. 자, 제가 그 고민했어요. JYP가 그런 질문 분명히 할 것 같다 그래서 시즌 1 때 소개했던 책들 딱 2권을 합쳐놓은 게 이 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죠? 하나는 뭐냐면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일본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맥주 마시러 독일에 간다. 그 두 가지를 딱 합쳐놓은 책이 딱 이 책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YG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어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일본사는 되게 약간 정색하고 쓴 이제 교양 역사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쓴 교양 역사책인데 이 책은 마약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쓴 교양 역사책이라는 컨셉이 저는 겹쳐 보였는데 그 우리는 맥주 마시러 독일에 간다를 제가 넣은 거 뭐냐면 우리는 맥주 마시러 독일에 간다는 그 특유의 약간 그런 아재 개그 그리고 그 저자 특유의 정서 같은 것들이 책에 막 묻어 있고 그게 이제 그 책의 매력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맥주는 좋아하지만 독일 여행은 한 번도 안 가본 아재가 독일에 딱 한 번 갔다 와가지고 독일 맥주 책을 쓴 것처럼. 맞아요. 지금 이 양반도 우리 오후 작가도 본인이 뭐 딱히 뭐 약에 쩔어 살거나 뭐 마약으로 연구해서 논문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마약에 대한 책을 아주 구수하게 맞아요. 잘 풀어냈다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비슷하군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독특한 개그 코드가 있어요. 좀 웃겨. 웃겨요. 3년 전 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책을 딱 섞은 게 이 책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첫 논픽션 데뷔작 치고는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콘텐츠 구성이. 네. 자, 이 책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 지금 아까 YG가 이제 인문 계열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시사로 그렇죠. 분류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에세이적인 요소도 뭐 약간 있고 과학책 느낌도 약간 있고 그죠? 약간 있고. 동아시아의 명성을 훔쳤습니다. 하이브리드 장르입니다. 네.
본인 책의 내용을 아주 짧게 일단 나중에 길게 얘기하겠지만 네. 좀 소개를 좀 해보시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방금 다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마약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사실 뭐 이래저래 많았는데 그 처음에도 썼지만은 그 인권 운동 하시는 분이 우리가 흔히 마약 사용자, 뭐 중독자, 의존자, 뭐라고 부르든 그분들의 이제 마약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을 망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인권 운동가 말은 그 사람 인생이 마약 때문에 망가진 건지 그 인생이 망가지고 나니까 마약밖에 그 사람을 위로할 게 없었던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약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게 이렇게 접근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썼고 모든 책이 그렇듯이 이제 프롤로그를 읽으면 거의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프롤로그를 읽으려면 일단 책을 사야 되잖아요. 예. 어. 아니면 서점 가서 들춰보거나. 그쵸, 지금 그냥 방금- 사세요. 아니 방금 들으시는 분들이 그 프롤로그를 읽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밑밥을 미끼를 좀 던지셔야죠. 자, 우리 오후님은 자꾸 책을 사서 봐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미끼를 투척하는 차원에서 YG가 좀 챕터 소개를 할까요? 좀 구성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의 부제가 교양으로 읽는 마약 세계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냥 마약으로 보는 세계사예요. 네. 이제 구성 자체가 이제 프롤로그 다음에 1장에 태초에 마약이 있었다. 고대. 네, 그리고 마약과 함께한 문명, 기독교의 등장과 마약의 볼락, 마녀 사냥과 르네상스 이야기, 그리고 산업혁명, 제국주의, 그리고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의 네. 계기가 된 아편 무역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마약이 같이 확 퍼지게 되는 네. 계기들에 대해서 이제 또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의 금주법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서는 약간 좀 중요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훌쩍훌쩍 건너뛰는데 예를 들자면은 마약을 강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최선의 방안인가를 미국의 금주법 사례를 통해서 네. 비교 살펴본 챕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네. 이제 지금 뭐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전쟁이죠. 네. 그런 그- 전쟁은 안 끝나죠. 네. 그리고 그 마약과 전쟁의 중요한 인물인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에 대해서 이제 뭐 콜롬비아 이야기. 콜롬비아 네. 이야기 이제 한 챕터로 또 다루고 있고 이건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굉장히 많이 다뤄진 것이기 때문에 네. 미디의 인기를 등에 업으려고요. 네, 또 그 본인이 어쨌든 간에 영화학도라는 걸 뭐 영화학도였다는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면서 이제 그 챕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약과 첫 만남을 경험하게 해준 네덜란드의 네. 마약 규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한국은 그럼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쭉 나열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마약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법한 영화들을 이제 본인이 큐레이션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책의 구성인데 책의 구성만 지금 들어도 저 책 한번 읽어보고 싶네 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요. 중간중간에 깨알 같은 마약 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부록이라고 중간 중간에 챕터 사이에 또 이렇게 써놓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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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맞추기용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인가요? 그거? 분량 맞추기. 네. 갑자기 이 챕터는 좀 짧다 그러면 부록을 하나 넣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록이 구미를 좀 당기죠. 마약을 실제로 복용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마약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거 이제 2부에서 들어보죠. 네네네. 그리고 또 그 마약과 관련된 약간의 과학책 느낌이 나는 분류법과 네네.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책을 읽으면서 JYP가 좀 눈여겨 봤을 법한 흔히 이제 그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종종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생각 들었는데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는 그냥 일반인이 마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처음이자 끝인 책이다. 네. 사실 이 이상 알면
위험합니다. 예,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에 이제 마약책은 그 우리는 마약을 모르다 딱 한 권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전문가가 아닌 이상 네. 이 이상 아는 건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출판사에서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맞아요. 그냥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이게 뭐 도대체 다 금지고 범죄고 뭐 이러는데 대마초는 뭐고 마리화나는 뭐고 헤로인, 코카인 뭐 무슨 하시시 뭐 엑스타시 그렇게 많이 있는데 네,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종종 무슨 뭐 프로포폴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로 중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신문 뭐 뉴스 그런 기사를 것도 보면 나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뭔가 나쁜 것이긴 한 것 같긴 한데 머릿속에 그림이나 계보가 잘 안 그려진단 말이죠. 그리고 아편 전쟁 이런 걸 보면 옛날부터 뭔가 마약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그리고 것이냐. 우리 시골에서도 뭐 양귀비 같은 거 키웠다가 이렇게 적발된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네.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피아며 뭐 갱단 뭐 이런 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영화 보면은 마약 가지고 막 나와버리 가지고 전쟁하고 막 난리 나고 이러는데 도대체 그 어떻게 그렇게 큰 블랙 마켓은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 마약과 함께하는 섹스 파티 같은 거 소재로 나오는데 저때 하는 마약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또 왜 어떤 마약은 주사로 놓고 어떤 마약은 코로 흡입할까 그러게.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가요? 다 해결돼요. 본인이 궁금해가지고 찾아본 거를 지금 책으로 쓴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마약 가격도 나옵니다. 심지어 판매처도 나옵니까? 판매처? 판매처는 굉장히 뭉뚱그려 있습니다. 판매처는 네. 되게 옆 뒷골목. 네, 클럽 뒷골목이라고만. 자,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요것만 한번 물어보죠. 네. 몇 가지나 해봤습니까? 일단 하드 드럭이랑 소프트 드럭이라고 네. 이름 그대로 센 마약이랑 약한 마약이 있는데 네. 하드 드럭은 하나도 못 해봤어요. 하나도 못 해봐. 자 네. 예를 좀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프트 드럭이라고 하면은 저희 책걸상 애청자분들은 마약 청정 시민들이기 아, 때문에 그쵸. 소프트 드럭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말한 대마초, 대마초 마리아나고 그 다음에 뭐 엑스터시, 그러니까 대마초랑 마리아나는 같은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엑스터시 있고 LSD, 대마초 마리아나, 엑스터시, LSD, 예, 그 다음에 황각버섯이라고, 환각버섯. 네, 보통 뭐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헬륨 풍선은 어떤가요? 헬륨 풍선은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라 그러죠? 본드랑 같은 부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헬륨 풍선이 아니라 아산화질소 말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네. 아 죄송합니다. 헬륨 풍선은 순간 그거 아닌가요? 순간 목소리에- 당황했죠. 네. 헬륨 풍선이 뭐지? 네, 죄송합니다. 아산화질소. 네. 해피벌룬. 해피 웃음 풍선이라는 네. 걸 헬륨 풍선이라고 네. 풍선에다 보통 헬륨이 헬륨을 아닙니다. 넣으니까 헬륨 풍선은 놀이공원에 있는 그 풍선이 네. 헬륨 풍선이죠. 큰일 날뻔해서 그분들 다 중독자로 네, 만들 뻔했어. 그거 뭐 괜찮아요. 그거. 아니 근데 저는 더 웃긴 게 뭐냐면 또 그걸 또 받는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어서 예, 아산화질소, 헬륨 아산화질소, 해피벌룬. 네, 해피벌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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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사실 안 해봤어요. 네. 예. 근데 그런 소프트 드럭은 좀 해봤나요? 네, 그리고 카트입이라고 이제 중동 일부 지역에서 중동에는 이제 술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술 대신 약간 오락용으로 이렇게 먹는 게 있어요. 씹는 게 있어요. 카트비? 카트입이라고 카트 이파리. 예. 그래서 뭐 요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예멘 같은 지역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술보다 훨씬 몸에 덜 해롭고요. 대마초보다도 약하다고 얘기를 해서 뭐 마약 왜 요새 그런 말 많잖아요. 예멘인들이 와가지고 뭐 마약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 카트입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카트입을 한국에서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술보다 더 뭐 이렇게 중독 증상 그 뭐라 이게 주정을 부린다든지 혹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슬람권에서는 술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술 대신에 이제 약간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만드는 네네. 카트이파리 같은 걸 그런 거를 이제 먹는다면요. 국가에서 허용을 좀 해주는 거죠 대신. 그 하드 드럭은 하드 드럭이라고 이름만 하면 일단 좀 예. 뭐 헤로인, 코카인, 뭐 히로뽕,
히로뽕은 메스앰페타민. 네, 메스앰페타민 네. 뭐 그런 류들이 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주사기로 마약 맞고 이런 거 코로 뭐 흡입하고 이런 건 대부분 하드드럭. 헤로인, 코카인, 히로뽕 요 세 개가 3대 하드드럭입니까 그러면? 그쵸.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안 해봤다고요? 네. 시조하시는 거. 잠시 녹음기를 끄고 한번 다시 물어. 똑바로 말해봐. 이거 다 해본 거 아니야 공식적으로 이거 안 지금? 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소프트 드럭은 그 꽤 해본 거네요. 그러면 경험이 꽤 있는 거네요. 아, 그걸 다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네덜란드 그때 암스테르담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조금 그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다른 질문. 술 담배는 잘 하세요? 담배는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끊었고요. 이상한 말인데. 학교 들어가서 끊었고요. 아 예. 예. 네네. 네, 대학교 들어갔으면 끊어야죠. 네, 네. 그럼요.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술은 뭐 가끔 마십니다. 그 이렇게 우리가 뭐 해봤냐, 뭐 어디까지 가봤냐라고 자꾸 물어볼 수 있는 게요. 사실 보면 약간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약쟁이들은. 네. 약쟁이가 너무 비성어인가요? 아니 괜찮아요. 약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약간 느낌이 있는데 네. 저분은 눈빛이 아주 맑아요. 그래서 착하게 생겼습니다. 약을 안 한 지 상당히 오래됐다. 과거에 해봤다 하더라도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해봤다는 게 아니라 구경을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네. 뭐 아직까지 경찰에서 연락은 안 왔다고 하니까요. 네. 아, 저 홍보 하나 해도 됩니까? 네. 그러시죠. 제가 31일 날 북콘서트 같은 게 있어요. 8월 31일. 예, 네네. 있는데 그게 무슨 과학 책방 가이드인가 거기서 하는데 제가 이걸 왜 홍보하냐면 심지어 유료예요. 네. 출판사에서 유료로 잡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근데 네. 이것도 안 차면 얼마인데요? 10,000원인가? 만 원.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받습니다. 그 삼청동에 있는 과학책방 갈다는 유명한 데잖아요. 유명한 과학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객출을 해서 삼청동에 최근에 오픈한 과학 전문 책방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야, 과학과 관련된 문화 행사를 하는데 저의 오셨단 말이죠. 거기서. 네네. 그리고 저의 빈자리 저희가 부족한 지식 있잖아요. 이명현 선생님이 그 함께 해주신다 그러셔가지고 거기 주인장. 네 주인이니까 그냥 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명현 선생님 또 네덜란드에서 유학하셨거든요. 네. 고래요. 네. 그래서 사실 꼭 같이 하고 싶다고 뭐 출판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왔었대요. 어쨌든 과학 책방에서 열리는 북 콘서트에 나가는 걸 보니까 이 책은 과학 책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제가 이 책에 담기지 않은 굉장히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어허. 아하. 네. 혹시 거기 가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사전 등록 이런 신청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되는데 네. 가에다 홈페이지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그 동아시아 페이스북에서 아마 네. 신청을 받을 거예요. 갈다라는 서점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네. 그리고 동아시아 출판사 페이스북 네, 책을 네. 보시고 이거면 충분하다 싶은 분도 있지만 요새는 뭐랄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은 아직은 그래서 지금 제 얘기 받은 거죠. 이 책으로 충분하다. 더 마약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네, 왜냐하면 이게 유엔에서 그걸 보고서를 보면은 매년 한 400종씩 신종 마약이 발견이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게 확실해서 대충 뭐 이렇게 꿍짝꿍짝하면 새 거 나오잖아요. 조금 바꿔가지고. 그쪽 분야에도 얼리 어답터들이 있겠군요. 네. 그 연구실에서 교수님 짜증나게 하고 이러면서 막 만들겠죠. 근데 그런 최신 중에 조금 인기 있는 마약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어느 걸 조심해야 되는지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오우 작가님은 잊어버린 게 아니네. 마약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거네. 사실 이게 한 3년 전 자료라 지금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책을 쓸 때는 그런 것까지 막 다 쓰려니까 이게 사실 기본도 했다가 너무 그 챕터가 길어져 가지고 잘하면 속편 나오겠는데요. 네, 이 책도 잘 팔리고 있어서. 네. 자, 좀 정신없이 첫 시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저 마약에 대한 뭐 성분이 됐든 역사가 됐든 문화가 됐든 좀 자세하게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특히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편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마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마약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방법이 있겠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를 리가 있겠어. 일단은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소설이나 영화 속에 묘사되는 어떤 장면만 딱 보면
아 그게 무슨 마약인지가 안 나타나도 아 저건 뭐다라고 알 수 있는 노하우를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보면서 옆에 여친한테 저 마약은 이런 거라고 이렇게 구라칠 수 있는 거 건덕지를 좀 만들고 네. 싶은 분들 사실 일상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오우 작가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